저 같으면은 본격적으로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죠. 가격 조정도 있지만은 기간 조정도 좀 더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고. 지금 뭐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거. 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좀 또 다른 주요 종목들 좀 살펴보면 포스코홀딩스는 어떻게 보시나, 이 차인지에서? 아, 좋죠. 포스코홀딩스도 좋고 포스코 퓨처캠도 좋고 다 좋은데 요게 이제 문제가 그거예요. 아까 그거는 이제 그 단기간에 급등을 해서 그 지지선 여기까지 이렇게 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건 아직 이격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애매한 거예요. 요럴 때가 제일 애매한. 그리고 요번에 떨어질 때 21선이 이제 여지없이 깨졌잖아요. 네. 요럴 때 이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매수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네. 그래프 하잖아요. 장이 평상시 때는 그래프가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는 어쨌든 후행성이다 보니까는. 그런데 급락을 하거나 네. 커다란 악재가 있을 때는 그래프가 무용지물이에요, 이게. 그래서 21선을 지지를 하다가 21선 깨지는 조짐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매도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차트도 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스코 홀딩스하고 포스코 퓨처캠 한번 보실까요? 네, 포스코 이제 퓨처엠. 요거는 그래서 애매한 거예요. 아까도 많이 봤는데 네. 21선을 지지할 것 같은데 깨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쭉 오다가 여기서 급등 패턴이잖아요. 네. 근데 급등한 거는 다 까먹은 거죠. 그죠? 그러면 요 정도에서는 조금 리스크가 있더라도 살만하다는 얘기죠. 포스코 퓨처엠이 좋으니까. 이것도 에코프로도 하늘에서 벼랑간 뚝 떨어진 주식은 아니잖아요. 상장된 지 되게 오래됐고 작년에 고점이 15만 원에 있다가 10만 원까지 또 떨어지고 그 우여곡절을 겪다가 그러니까 노출되지 않은 재료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고서 걸출한 그 스타, 예? 우리 그 배터리 아저씨, 배터리 아저씨 영향도 있고, 예? 그러고서 그 보고서들도 나왔죠. 그때 10만 원 초반이면서 한 15만 원일 때 보고서들도 나오고, 그러고서 수직 계열화.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수직 계열화라는 것은 2차 전지 대기업이 돼버린 거예요. 네. 거기서 폐 배터리 다 만든다는 얘기죠. 지금 제가 네. 오늘 뉴스를 봤던 것 같은데 네. 재계 그룹 10위가 됐다고 네. 봤던 것 같아요. 네. 프로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네. 지금 이제 옆으로 세서 그러는데 이것도 뭐 21선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그거 지지로 해가지고 60만 원, 이제 지난번 57만 원까지인가 떨어진 것 같은데 56만 원대. 그렇죠? 저도 되게 바쁘겠죠. 별거를 다 쳐다보고 봐야지 되니까. 맨날 그죠? 이런 걸 이제 보시는 게 또 직업이시죠. 네, 그래서 하루에 보통 100개, 200개는 봐요. 이제 외부적으로는 행사가 없을 때 골프 치러 가든가. 지금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은 이게 뭐 2차전지에서 지금 뭐 대장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 에코프로는 그렇고 요것도 애매한 거예요. 요것도 21선이 깨졌잖아요. 깨버렸네. 아까하고 비슷한 거죠. 네. 그러니까는 포스코 홀딩스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 에코프로는 포스코 퓨처엠하고 비슷하고 에코프로는 지금 포스코 퓨처엠하고 비슷하고 네. 에코프로 BM은 에코프로 BM은 포스코 홀딩스하고 비슷하고 차트. 홀딩스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는 요거는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차트상으로. 차트상으로. 그렇죠. 그 두 개는. 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안을 하고 매수해도 괜찮은 가격이고. 에코프로는요?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퓨처엠하고. 포스코 퓨처엠하고. 이 일타 쌍표란 말 들어봤죠. 하나 가지고서 두 종목을 설명하니까 우리가 시간도 단축되고 좋은데 이거. 근데 또 누군가는 이게 지금 떨어졌어도 굉장히 너무 몇 년치 주가를 끌고 왔다. 그렇죠.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는 저 같으면은 본격적으로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보초 정도는 세워두는데 보초는 지금도 세워두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본격적인 투자는 안 한다는 네. 얘기죠. 근데 이제 분석할 때 그냥 그렇게 보고 지금 말씀하신 거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격 조정도 있지만은 기간 조정도 좀 더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고 애매하죠. 요거 여기에서 그냥 확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는. 그런데 고점 82만 원에서는 고점에서 누군가 샀을 거 아니에요. 82만 원에. 그렇죠. 거기에서는 벌써 꽤 손해죠.
20% 이상, 25% 정도 손해, 네. 20% 이상 손해죠. 자, 그럼 LNF는요? LNF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이 떨어졌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 정도 61선까지. 네. 그러니까 이제 대장주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번에 올라갈 때 대장급이었지만은 대장은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하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차트상으로는 이제 일단 괜찮아요. 근데 요번에 차트의 단점이 이동평균선의 단점이 뭐냐면 네. 그 아까 언급한 종목들이 너무 급하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21선이라고 해봤자 네. 너무 그 폭이 그렇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애매한 거죠. 이게 또 이제 더 간다는 쪽하고 네. 또 높이 산 분들 속 쓰리는데 이게 더 떨어진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이런 거는 논하기는 상당히 좀 불편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코스모 신소재. 이것도 너무 많이 올랐죠. 이거는 그렇죠. 코스모 신소재도 그렇고 코스모 화학도 그렇고 코스모 화학 한번 볼까요? 코스모 하나. 코스모 화학은 이게 9만 원대까지 갔는데 이것도 더 떨어져야 된다 그러면 욕 먹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저는 이거를 우리 그 2020년 저기 코로나 터지고서 네. 제가 4,000원에 산 거거든요. 4,000원. 네.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드리면 되지. 4,000원 도대체 언제야? 2020년 뭐 요때네요. 그렇죠. 요때. 이 주식들 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는 저기 감자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하기 위해서 감자하고 액면 분할하고 네. 그래서 또이또이 객단가로 봐가지고서는 또이또이라는 말도 쓰면 안 되는데 그죠? 아, 괜찮습니다. 여기 유튜브라서요. 그 정도는 뭐. 그래서 감자를 하고서 액면 분할을 하니까 주가는 똑같아 보기에는. 근데 재무구조는 개선이 된 거지. 이게.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는 불과 한 2, 3년 만에 근 20배 가까이 올라갔네. 고점에서는. 그죠? 그리고 그때 이제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도 코스모 신소재하고 가격 차이가 별로 안 졌어요. 그때 8,000원 정도 했나? 그랬었는데 그거는 이제 10몇만 원 갔으니까. 네. 이런 거를 이제 장기 투자해야 되죠. 장기 투자. 샀으면 그냥 일희일비 하지 말고 갖고 있었으면 대박이 됐을 텐데. 왕창 사가지고. 나노 신소재는요. 이거는 대장급인데 많이 떨어졌네요. 이것도 기술적으로 봐서는 괜찮네요. 요번에 61평생. 네, 그러니까 60일에 십자 도지 나온 게 네. 기술적으로는 괜찮네요. 근데 급격하게 전부 다 올라가지는 않고 이제 가격 조정을 받고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대반등 일어나겠죠. 혹시 그럼 2차 전지에서 좀 지금 회장님께서 좀 주목하고 있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주식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거가 그냥 대형주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삼성 SDI 같은 네. 거라든가 아까 SK 이노베이션 그거 좋네요. 그거. 그리고 엔캠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엔캠. 네. 이것도 올라간 거 없잖아요. 그죠? 네. 여기. 지지는 했고. 네. 여기 한 65,000원 정도 되면 이것도 조금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죠. 이것은 좀 많이 버틸 줄 알아야 돼요. 이번에 조금 실망스러운 게 시가총액이 큰 것 중에 첨보 있어요. 첨보. 첨보 있죠. 네, 첨보가 이번에 실적이 엄청 나쁘게 나와가지고 네. 그 1분기 실적이 아주 그 실망스러울 정도로 나빠서 네. 급락을 해요. 다른 2차 전지랑 좀 다르네요. 네, 이거는 그 2020년에 네. 5만 원 했었어요. 5만 원. 5만 원 했던 게 엄청 많이 올라갔죠. 네. 그 전환사채도 1,000억대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네. 실질적인 지금 투자하느라고 아마 그러지 않나 싶은데 이때 5만 원대에서. 그게 36,000원. 저가는 네. 그렇고 롯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36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진짜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아마 본격적인 이제 지금 투자 중이고 네. 그래서 그런 거지 이게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그러면 네. 회복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개파락하고 그런 것들은 섣불리 들어가기가 어렵죠. 이번에 1분기 실적이 원체 나쁘게 네. 나오면서 좀 윤성 FNC는요? 이거는 괜찮은 회사인데 네. 이것도 이번에 다른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네. 21선. 21선까지 왔는데 조금 불안해 보여요. 여기 올라간 거야. 급격하게 올라간 거에 비해서 조정폭이 좀 작지 않은가 싶어요. 여기서 말 잘못하면 이게 갖고 계신 분들한테 욕 바가지로 먹어요. 회장님은 21선보다 61선을 좀 더 신뢰하시는 것 같네요. 그게 당연하죠. 그거 아니 주식
이렇게 해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비싼 가격에 사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비싸면 리스크가 발생.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그래서 아이 좋은 기업인데 많이 떨어지면 좋은 거죠. 안 갖고 있는 입장에서. 네. 그러면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네. 그래서 이것도 이거 올해만 해도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4만 원대에 있는데 8만 원까지니까는 최소한 4배 이상 올라갔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고점에서는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이것도 이게 너무 급격하게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는 21선까지 떨어져도 신뢰하기가 조금 애매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보기만 하지 섣불리 들어가기는 조금 좀 애매한.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려고 주식 투자를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너무 비싼 가격에 사가지고. 누군가는 2차 전지에서 삼성전자 시총 넘어서는 기업, LG에너지솔루션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던데 회장님은 좀 그 말에 공감하시나요? LG에너지솔루션이 그럴 가능성이 지금은 시총 한 있을까? 3분의 1 정도죠?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음. 왜 그러냐면 네. 어쨌든 경쟁업체들도 사이즈 자체가 LG엔솔이 삼성전자보다는 사이즈 자체가 시장 자체가 나중에 커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게 삼성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그래도 독보적인 존재죠. 물론 이제 반도체 하는 쪽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있고 그러지만은 2차 전지 쪽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기업들도 대단한 기업들이 나오지만 나중에 그 미국이나 중국 같은 데도 엄청난 그 반도체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 2차 전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치킨 게임이 벌어진 다음에 거기에도 원래 그 반도체도 치킨 게임이 몇 차례 벌어진 거 아니에요? 벌어졌었죠. 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도 인수할 기업이 없어가지고 천덕꾸러기였잖아요. 저게 계속해서 그냥 헛바퀴 돌고 그러다가 SK에서 인수해가지고 저게 대박을 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도 이제 조만간 그런 단계에 진입하지 않나 이제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판단을 보려는 각자의 뭐. 네, 그러니까는 지금은 맞는데 지나가야지 확인이 되는 거지. 그렇죠. 2차 전지 지금 뭐 어쨌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종목 투자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 지금 뭐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거. 그건 조심하는 거는 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거. 네. 아무리 좋은 주식도 너무 올라서 매수하는 건 아닌 거예요. 이 주식이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보면 가까운 과거에 뭐 2, 3년 전에만 해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코로나 팬데믹일 때 뭐 신풍제약이 10,000원에서 20만 원. 시젠이 3만 원에서 30만 원.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1,500원에 제가 1,500원에 거래를 했거든요. 휴마시스 한번 쳐볼까요? 휴마시스.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무상증자하고 막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왜곡이 돼서 이런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낮았던 게 이렇게까지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저것도 20배 올라갔어요. 20배. 고점이. 시장 같은 경우도 무상증자를 해가지고 지금 그 가격이 이렇게 왜곡되는 시젠도 어쨌든 이만큼.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0% 무상증자를 했으니까는 곱하기 2하면 32만 원이잖아요. 고점이 32만 원인데 이게 이럴 때 보통 2만 원대, 3만 원 초반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 당시는 저게 뭐 더 간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투자를 했던 거고 과거에 이제 컴투스 같은 기업 그 모바일 게임 하는 회사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2만 원, 3만 원 하다가 20만 원까지 갔던 거거든요. 이거. 그때는 이런 게 이제 대세였던 거죠, 대세. 그러다가 뭐 지금 이렇게 또 엄청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연봉으로 보면 되겠죠.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이만큼 올랐다가 지금 또 내려가고. 근데 모든 주가가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많이 올라서 문제지. 그러니까는 많이 올라간 것들은 조금 투자하는 시점을 최대한 늦추라는 얘기예요, 늦추라. 아무리 미래에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그 휴대폰 처음 나왔을 때 있잖아요. 휴대폰 처음 나왔을 때 모든 기업들이 다 휴대폰에 다리를 걸치려고 그랬거든요. 휴대폰 뭐 하다가 결국에 휴대폰은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그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게 LG전자가 스마트폰에서 철수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LG전자처럼 그 큰 회사가.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스마트폰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계속 뭐 매년 적자가 뭐 적자 1,000억씩 계속 나니까. 넘게 그 몇천억씩 나다 보니까 이제 네.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2차 전지도 요번에는 너무 과했던 게 아니 정관만 개정했다고 해가지고서 상한가를 2번씩 치는 게 말이나 돼요. 그러니까 2차 전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2차 전지 쪽에 하겠다. 내가 하겠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상한가 2번 가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2차 전지에 진입을 하려고 그러면 네. 벌써 진입해 있는 기업들하고의 경쟁 관계도 그렇고 투자금 문제도 그렇고 네. 우리가 이제 금양 같은 기업이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게 지금 6만 원, 오늘 6만 원 합니다. 네. 어제 6만 원도 깨졌는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4만 2천 원까지 올랐어요. 5천 원짜리 주식이. 네. 그래서 제가 만 원에 보초를 세웠다 그랬죠. 네. 그래서 작년에 4만 2천 원까지 올랐을 때 2차 전지 투자를 막 한다고 그러고 그 이슈에 의해서 올라간 거예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깨닫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2차 전지 제대로 제품이 생산이 되나 의아심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주가가 많이 나빴죠. 그래서 2만 2천 원까지 떨어졌었던 거예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는 2차 전지 테마도 붙었지만 제가 어떤 채널에서 1월 초에 제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네. 그때 가격이 얼마냐면 2만 6천 원대였어요. 네. 그때 제가 차트를 보니까 기술적으로 일단은 매수할 만한 가격대예요. 네? 그래서 그때 매수해도 괜찮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고서는 실질적으로 공장 부지 마련해서 생산해내서 제품을 생산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저게 긴가민가 했는데 진짜 올라가네. 네. 그 진짜 물건을 만들어내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가격이 요번에 2차 전지 하고 이슈하고 물려서 9만 원까지 올라갔다. 그 지에논 에너지 있죠? 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한 8천 원 정도까지 올랐었던 네. 기업이거든요. 엄청 싼 2천 원짜리 기업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 우여곡절 끝에 작년에 여기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네. 제가 작년에도 이 주식 웬만큼 다 봤던 주식이거든요. 그 7천 원까지 왔다가 다시 이제 떨어졌다가 저것도 진짜 하나 해외 뭐 리튬을 뭐를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저게 제대로 돈을 마련해서 투자가 가능하나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하고서 제품 생산하고 막 그 얘기가 나오니까 요번에 이 급등을 했던 거예요. 2만 천 원까지 왔다가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도 좀 애매하죠. 네. 이렇게 공간이 많이 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2차 전지도 나중에 지금 진입한다라는 기업들은 그거를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가 투자자들이 좀 냉정하게 네. 이거 확인을 좀 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 그래서 진짜 투자를 할 때는 네. 자기 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 기업들이 진짜 제대로 뭐 제품을 생산을 내나 거기서 돈이 벌리나 그거를 그 돈 벌기 전에 회사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면 2차 전지에 정말 하고 있는지, 네. 그다음에 거기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네. 나오는지, 네. 그리고 지금 가격이 네. 너무 비싸진 않은지, 않은지. 또 다른 뭐 혹시나 이번 네. 조정기를 뭐 받아서 딱 사야 하신 분들이 2차 전지 사고 싶으신 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거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는 회사가 괜찮은지, 진짜 진입을 하는지, 일단 IS 동서만 해도 원래 그 2차 전지 폐 배터리 진출한다 그래가지고 그 회사는 회사 자체가 튼튼하니까 네. 그게 많이 올랐었어요, 여기. 그래서 5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돌아오면 타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좋네요, 이것도. 이거 회사가 좋거든요. 네. 원래는 이제 그 건설업도 하면서 와이어 있잖아요. 네. 특수 와이어 같은 거, 그 건설 이제 현수교 같은 거 할 때 네. 쇠로 된 그 와이어 같은 거 그런 것도 생산해내고 상당히 좀 건실한 회사거든요. 이런 거는 지금 이 가격대는 이것도 좋은 종목 하나 봤네요. 이런 것들도 만약에 오래 갖고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요거는 이제 좋은 게 여기에서 이렇게 맴맴 돌다가 뉴스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가격대 아니에요, 이 가격대. 이 가격대보다는 조금 괴리가 있긴 있다. 그래도 한 2,000원 차이? 한 3만 5천 원이면 좋겠는데, 네. 그래도 여기 121선에 걸려 있는데 이럴 때 안 사면 121선도 깨질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장이 나쁠 때, 이거는 거래량도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안 팔겠다는 거지. 네?
더 이상 그냥 원래 거래가 별로 없는 주식이에요. 이거. 근데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데는 한참 걸려요. 근데 네. 지금 분위기 내가 이렇게 볼 때 네. 저게 장 전체가 좋아지고 또 그래서 어떤 실적이 이제 이게 뭘 하는 구체적인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나오고 그래야지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저게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네. 지겹지.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회장님은 뭐 월화수목금은 거의 매일 차트를 보시잖아요. 볼 때가 많아요. 네. 차트에는 정말 인간의 욕망이 다 담겨 있나요? 거래량이나 거래 금융은 뭐 속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너무 절대적으로 믿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내가 얘기했잖아. 후행이 있잖아. 후행. 네. 후행이기 때문에 스토리고 어떻게 보면 역사고 그러는데 이제 좋은 거는 뭐냐면 내가 주식을 진짜 잘할 때 그럴 때는 이게 다 보여. 그 다음에 올라갈 거 있잖아요. 네네. 좋은 쪽으로만 사람이 이제 우리가 확증 편향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다 자기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지 못하는 게 뭐냐면 요즘에 특히 더 그래요. 그 전환사채 나오는 거나 네. 유무상증자 나오는 게 있어. 네. 그런 거는 벼락을 맞을 수가 있지. 네. 그러니까 이것도 100% 믿을 건 아니라는 얘기지. 그래서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유연성이에요. 유연성. 사고의 유연성. 그러니까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목표 주가 얼마 막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게 주식이 공식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로보 어드바이저 요즘에 인공지능 많이 있잖아요. 그거로 손실을 방어할 수는 있는데 수익의 극대화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 믿을 건 아니에요, 진짜로. 차트가. 근데 어느 때만 참고를 해야 되냐면 네. 장이 상승장하고 네. 횡보장일 때 네. 그때는 참고로 해야지 되고 단기 매매할 때나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도 참고로 한다 그랬잖아요. 네. 대형주들도 많이 그 차트대로 하거든요. 차트가 긍정적인 면에서는 뭐냐면 주식하는 사람들의 약속이야, 약속. 이럴 때는 사고 이럴 때는 팔고 이렇게. 그런데 적용이 안 될 때는 뭐냐면 하락장, 네. 급락장, 네. 악재가 나와서 떨어질 때 네. 또는 이제 그 차트 중에서도 헤드 앤 숄더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깨, 머리, 어깨. 네. 그 내가 크게 말해서는 산을 그리는 투자법이라 그러는데 내려올 때 있잖아요. 하락할 때는 거기에 믿으면 안 돼. 다시 말해서 11선에 걸어놓고 21선에 매수하면 여지없이 깨져가지고 60일, 120일선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절대로 그거를 차트를 적용을 하면 안 돼. 그래서 그것도 써먹을 때가 있어요. 써먹을 때.